안녕하세요. 저는 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거의 퇴임할 때가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죠. 이곳저곳 학교로 발령받으면서 다녔지만 지금 다니는 학교가 마지막 근무처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엔 사연 유튜브 보는 재미를 붙였는데 제 이야기도 참 황당한 사연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속이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저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둘 모두 훌륭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여 자기 앞가림하며 살아가고 있죠. 제 삶에 있어 큰 기둥 두 개나 다름이 없어요. 그 애들은 나름 성격도 좋고 제 아들들이지만 꽤 잘 자란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정말 결혼을 잘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죠. 직장 다닌 지도 벌써 5년 정도 돼서 큰아들은 돈도 제법 잘 모았고 착실하게 재테크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애비로서 제가 큰아들 말을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결혼해도 아들이 그리 빨리 결혼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제 아내 역시도 큰애 그 말에 더할 나위 없이 반색하면서 얼른 데려오라고 어떤 아가씨냐고 궁금해했죠. 큰아들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감이 될 아가씨는 아주 예쁘고 나이는 아들보다 2살 어리다고 했습니다. 학벌이 좋거나 한 건 아닌 모양이었어요. 아들은 그 부분을 말을 하기를 꺼리는 걸 보니까요. 그래도 4년제 대학 나왔고 유치원 교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유치원 교사가 그렇게 대접받는 직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아가씨가 심성이 나쁘진 않을 거란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얼른 그 아가씨를 만나보자고 했죠. 아직 처음 만나는 것이라 그냥 간단히 차만 한 잔 마시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부르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에 그냥 저와 아내가 카페로 나가 앉아있고 그 아가씨와 아들이 들렀다 가기로 했어요. 아내는 벌써부터 꼰대 시어머니가 되긴 싫다며 간단히 인사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앉아있는 동안엔 기분 좋은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들의 결혼 상대였으니 당연했죠. 조금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도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들어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아들과 같이 들어오는 아가씨가 있었으니 당연히 알아볼 수 있었죠. 멀리서 보니 긴 머리에 아주 날씬하고 인상 좋은 아가씨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아들과 며느리감이 들어와 인사하기에 웃으면서 맞이해 주었어요. 아유, 반가워요. 아내가 먼저 예비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살갑게 인사했고 예비 며느리도 웃으면서 감사를 표했죠. 웃는 인상도 좋았고 옷차림새도 깔끔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최수민? 오래전에 봤던 얼굴인데 그 사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다름 아닌 10년 전 제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우리 아들한테 예비 며느리를 소개했습니다. 여자친구예요. 이름은 최수민이고 이제 결혼할 사이고요. 아들은 웃으면서 쑥스러운 듯한 얼굴이었죠. 전 너무 놀란 상태라 말없이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공손하게 눈을 내리깔고 있어서 아직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처음 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예비 며느리는 얌전하고 순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아내와 제 시선을 맞추었어요. 수줍고 상냥한 태도였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차갑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래, 반갑구나. 나 김영수 선생님이다. 말이 짧고 거칠게 나오자 아들과 아내는 놀라서 절 봤습니다. 당연히 평소 저는 그런 타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절 쳐다봤습니다. 제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래, 오랜만이구나. 10년 만이지? 이가 저절로 갈리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일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10년 전이지만 제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이니까요.
아들은 놀라서 저와 예비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니, 아버지, 아세요? 그래, 우리 반 학생이었다. 10년 전이지만 말이야. 자기야, 정말이야? 아, 어. 예비 며느리는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상태로 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외로 꼬았죠. 전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파토내려다가 아들의 얼굴을 봐서 한번 참았습니다. 아내도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상태로 제 눈치를 봤죠. 저는 평상시 그렇게 화를 잘 내는 편이 아닙니다. 언제나 말투도 부드럽고 상냥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화도 거의 내지 않는 편이죠. 하지만 그런 제가 화가 난 것 같자 아들과 아내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 싶은지 우물쭈물하면서 눈치를 봤습니다. 일단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자고 한 것이었으니 앉아보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짓거리는지 들어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예비 며느리도 당장 도망 나가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어쩔 도리 없이 머뭇거리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10년 전에 아버지가 담임이었으면 잘 아시겠네요? 그래, 알지.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전 정말 오빠네 아버님이 선생님이실 줄은. 예비 며느리가 머뭇거리면서 입을 열었어요. 좀 우습더군요. 여전히 예비 며느리는 아주 얌전하고 순종적인 얼굴로 저 때문에 당황스럽다는 태도였습니다. 나도 내 며느리감으로 네가 올 줄은 정말 몰랐다. 네, 이런 일도 있네요. 저는 그냥 아무 말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앉아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유치원 교사로 일한 지 몇 년 되었고 아들과 동호회에서 만나 사귀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자리 오기 전에 들은 말로 유치원 교사인 아가씨라고 해서 나름대로 플러스 점수를 줬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래도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아가씨니 심성도 곧고 바를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아이 기를 때도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코웃음이 났어요. 이야기를 어물거리면서 마친 예비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제 눈치를 봤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일부러 접근한 건 아니었고? 선생님, 그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우리 애가 돈을 제법 잘 주는 회사에 다니지. 넌 지금 유치원 교사면 그리 많이 벌진 못할 거고. 그보다 정식 교사이긴 한 거니? 너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선생님. 저 제대로 일하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쟤는 어디 한 군데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됨됨이가 아니거든. 저는 날카롭게 쏘아붙였고 예비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안타까운 얼굴을 하고서 아들의 소매자락을 잡았고 아들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아들은 원래 착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어요. 당당한 성격으로 크길 바라서 그렇게 키웠으니 당연했죠. 하지만 저는 이 상황에선 좀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네가 결혼할 사람이니 네가 결정하겠다는 거니? 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단다. 이유가 뭔가요? 그건 지금 말해주고 싶지 않구나. 저는 싸늘하게 대답하고 예비 며느리를 건너다 보았습니다. 저 애는 잘 알 거다. 내가 왜 이러는지. 저 모르겠어요, 선생님. 모른다고? 더 고약해졌구나, 수민아. 예비 며느리는 얼굴이 하얘져서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절대 본인이 먼저 잘못했다는 소리나 이 결혼을 그만두겠단 말을 하지 않는 게 딱 고등학생 때나 편한 게 없었죠. 어처구니도 없고 대체 제가 이 상황에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수민, 넌 절대 우리 아들하고 결혼 못한다.
선생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절대로 허락 못한다.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아버지. 아들은 물러서지 않으려는 듯한 기세였죠. 하지만 전 이유를 말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저 여자가 제 예비 며느리랍시고 와서 마주 앉아 있는 것마저도 너무 불쾌할 뿐이었죠. 다시 보지 말자. 불쾌하니까 말이다. 선생님, 저기... 아버지, 어떤 일인진 몰라도 제 여자친구 좋은 사람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셨는지도 몰라요. 오해? 오해라. 재미있더군요. 전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여보, 대체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안 좋은 학생이었어요? 일진이었고 질이 안 좋았지. 아유, 하필. 아내는 이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무엇보다 오랫동안 저와 함께 살면서 제가 이유 없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그날 집에 들어와서 곧장 저한테 와서 굳은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오늘 왜 그러셨는지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 네, 제 여자친구 많이 상처받았고 슬퍼했습니다. 그 애는 이유를 모른다고 하더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좀 반에서 놔두는 학생이었단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10대 때 잠시 엇나가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요? 저는 그 이유로 결혼을 물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잠시 엇나가? 네, 좀 안 좋게 생활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더군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보던 TV도 끄고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은 당당한 성인이었지만 아직 젊었고 그래서 상황 판단도 잘 안 되는 것 같았죠. 그냥 안 좋은 학생이었다는 거 말고 이유가 있나요? 걔 일진이었단 말은 들은 거니? 일진이요? 그래, 아주 독한 애였다. 정말 골머리를 많이 썩였지. 걔가 같은 반 학생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돈도 뜯고 때리기도 하고 왕따 시키고. 그런 애가 드물었다 정말. 하지만 아버지, 사람은 변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요. 직장 다니면서 본인도 통감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 그리고 정말 그 애가 유치원 교사가 맞긴 한 거니? 아까도 말했지만 난 걔가 한 곳에서 진득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 아버지, 제가 알기로 벌써 한 유치원에서 몇 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대로 된 유치원 교사입니다. 우습구나. 난 못 믿겠어.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납득하는 눈치가 전혀 아니었죠. 그 애는 자신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동안 많이 변했다면서 절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꼴도 보기 싫어서 버럭 화를 냈어요. 듣기 싫다. 너 그 여자애랑 결혼할 거면 다시는 우리 보러 오지도 말아라. 호적에서 봐버릴 거니까.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죠? 원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란 생각은 못하겠니? 저 이 결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일진 학생이었단 이유만으로 파혼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변한 것을 믿을 겁니다. 아들은 단호하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는 속이 타서 두통약까지 꺼내어 먹고 한숨을 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서 저한테 주스를 내밀었고 그 주스를 받아 마시면서도 계속 얼굴이 어둡자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벌써 한참 전 일인데 일진 학생이었던 거라면 변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보? 당신까지 그 소리야? 그렇잖아요. 애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인 것 같은데 지금 와서 그만두라 해도 부모 말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진 출신 며느리가 들어오면 좋겠어? 물론 좋지 않죠. 하지만 지가 좋다는데 어째요? 조금 전에 처제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이 결혼 허락해줄 때까진 집에 안 들어올 거래요. 에휴, 멍청한 녀석. 저는 혀를 찼습니다. 아들이 고집센 부분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할 땐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아들은 정말로 그날부터 밖에서 외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부모한테 시위하는 게 이런 수준이니 참 아직도 어리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걱정되는지 불안해하면서 계속 전화도 하고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아내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예비 며느리요. 예비 며느리라니? 아니야. 걔 절대 우리 며느리 안 돼. 아유, 알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여자친구요. 걔 무슨 문제가 더 크게 있었던 거예요? 일진 학생이라고 말했잖아. 하지만 단순히 일진 학생이라고 당신이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요. 항상 일진 학생들도 잘 다독여서 가르쳤잖아요.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아내의 말대로 저는 선생일을 하면서 언제나 불량 학생들도 열심히 계도해서 가르치려 하는 편이었어요. 한때 불량했다고 해서 뒤에도 끝까지 불량하진 않다고 굳게 믿기도 했죠. 그러니 아내가 이상하게 여길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걔는 정말 수준이 다른 애였어. 수준이 다르다고요? 그냥 적당히 불량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피해를 끼쳤고 해치려고 들었거든. 아유, 그랬구나. 그럼 첫째한테 그대로 말을 좀 더 해봐요. 했는데 저놈이 안 듣는 걸 내가 어쩌겠어. 그렇다고 계속 저대로 둘 수도 없잖아요. 아내의 말도 맞긴 했습니다. 이제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와서 나이 먹은 아들이 집 나간 상태라 좀 어처구니 없는 상태이기도 했죠. 아들은 그 뒤로 집에 들어와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뜻대로 제가 설득이 안 되니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몇 번 계속되었죠. 저한테 제 이야기만으론 절대 납득할 수 없다. 불량 학생도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고 한 건 아버지 아니냐면서 무척 진지하게 설득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어요. 처음 그 애를 소개시켜 주었던 날부터 거의 석 달 이상을 집에 들어오지 않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원래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던 아들이라 제가 간섭을 않고 키웠더니 더욱 제 말을 들어줘야 한다고 믿는 모양이더군요. 속이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제 엄마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하루는 무작정 그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집안까지 들어왔더군요. 제가 퇴근해서 들어오니 그 예비 며느리와 아들이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주눅든 눈치였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지 눈치 보면서도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기가 차더군요. 제가 절대로 저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애였거든요. 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아들이 똑바로 절 쳐다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저 이 여자하고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학창시절에 조금 엇나갔던 정도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함께 사는 것이니 아버지께서도 허락해 주세요. 아들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저는 첫애가 굉장히 고집 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라서 당황스럽더군요. 너 그동안 제대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고집 피우더니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냐? 이 여자하고 결혼할 거면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셨던 건 아버지였죠. 부모가 말하는데 어디 말대꾸를 해? 사실이니까요. 제가 고른 여자에 대해서 전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은 그 여자한테 눈을 돌렸어요. 겁먹은 얼굴을 하고서 순진한 척 고개를 숙이고 앉아 아들 뒤에 숨어 있더군요. 최수민, 너 제대로 말 좀 해봐라. 네? 선생님. 자기야,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님이라고 해. 나하고 결혼할 거니까 아버님이야. 누구 맘대로 아버님이냐? 넌 절대 내 아들하고 결혼 못한다. 아버지, 전 결혼할 겁니다. 아들이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골치가 아프더군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 옆구리에 붙은 채 순진한 얼굴로 눈만 깜빡거리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결국 그날도 아들과 한바탕 말싸움을 했어요. 아들은 저희 부부한테 일방 통보처럼 자기는 결혼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들이 간 후 저는 정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거의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그냥 결혼 허락해주면 안 될까요? 물론 불량 학생이었다는 거 나도 싫긴 하지만. 아니, 안 돼. 아휴, 이러다가 우리 아들 잃겠어요. 정말 우리랑 영 끊는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내는 마음이 약하고 무척 상냥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대차게 나오니까 아내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만은 불가능했습니다. 안 돼! 여보, 그럼 어떡해요. 저 아가씨가 정말로 불량 학생이었다가 지금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첫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결국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이 쉬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죠. 가족들한테 이런 이야기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당신, 10년 전쯤 나 무척 힘들었던 거 기억해? 힘들었던 거요? 재판까지 갔던데 말이야. 물론이죠. 그거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요? 아내는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자 어딘가 불안한 듯한 얼굴로 절 바라봤어요. 저는 정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우리 반 애가 나 희롱했다고 신고했었잖아. 그랬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아휴, 나쁜 계집애. 아내는 순간 그때의 일이 떠올랐는지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당연했죠. 10년 전 저는 여고에서 한 반의 담임을 맡았습니다. 당시 그 학교는 나름대로 얌전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이 많은 학교였는데 하필이면 제 반에 질이 안 좋은 애들이 있었어요. 여고에서 질 나빠봐야 얼마나 나쁘겠냐 싶어서 전 처음에 그리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애들보단 여자애들이 좀 더 얌전한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저희 반에 있던 몇몇이 아주 질이 나빴습니다. 아주 악독한 일진이어서 매번 다른 학생들을 왕따시키거나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빼앗는 일을 일삼았죠. 그걸 막고 사고가 난 후 경찰에 쫓아다니며 무마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담임으로서 제 반 애들이 사고만 친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었기에 어떻게든 일이 커지지 않도록 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 일진 애들을 데리고서 먹을 것도 사주고 이야기도 자주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노력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일진 학생들은 제가 그렇게 애쓰는 것을 오히려 우습게 알더군요. 그래서 나중엔 좀 더 세게 나갔습니다. 애들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경찰에서도 무마해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죠. 선생님, 요즘 왜 그렇게 재수없어요? 그랬더니 그중 한 여자애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방과 후에 애들이 다 나가기도 전이었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걔한테 그랬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재수없다고 한 거냐? 네, 재수없게 굴잖아요 요즘. 우리 엄마한테 전화는 왜 했어요? 왜 했을 것 같니? 네가 다른 애들 때리고 돈을 빼앗으니까 했지. 나 죽자고 혼나고 용돈도 안 준다고 했어요. 내가 선생님 복수 안 할 것 같아요? 복수?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랬습니다. 복수해라. 하든가 말든가. 정말 말문이 막히네, 어린애가. 전 그렇게 말하고서 그냥 그 애를 무시했죠. 그런데 바로 며칠 뒤였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와서 받았더니 경찰서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 신고가 들어와서 말입니다. 희롱했다고 반 학생 한 명이 신고했어요. 경찰은 느릿하게 저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머리가 찌릿해지는 것 같았죠. 아니, 대체 누가요? 일단 서에 오셔서 조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난데없는 경찰서 출두까지 하게 됐습니다. 교사 생활 내내 아무런 오점 없이 생활하던 제가 이런 일로 경찰서에 가게 된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죠. 경찰서에 가서 알게 된 것. 바로 그 일진 학생, 최수민이 절 신고한 거였습니다. 복수를 한다고 일을 갈더니 아예 저를 이런 식으로 끌어넣은 거였어요. 여고에 다니는 남자 선생이었기 때문에 조사는 엄중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재판도 받고 변호사도 선임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끝에 무죄를 받았지만 상처뿐인 승리였죠. 그리고 이런 재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남교사한테는 하나의 낙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고에서 일하는 데 있어 학부모들이 과연 그런 재판을 받은 남교사를 좋아할까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여고생들이란 무척 예민하고 날카로운 애들이라 그런 일과 엮여 있다고 하면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완벽하게 배척의 대상이 되어 학교도 옮겼습니다. 낙인이 찍혀서 그 후로도 한참이나 소문이 따라다녔죠. 당시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지를 아는 아내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니, 그럼 그년이 최수민이라고요? 그래. 당신을 희롱했다고 신고한 그년이? 아내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내도 당시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너무 많이 힘든 시간이었죠.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힘들었으니까요. 아휴, 내 이 기집애를 당장!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려고 하는 것을 저는 손을 잡아 안쳤습니다. 일단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첫째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요. 나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려요. 진정해. 지금 와서 우리가 개 때린다고 뭐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아내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내는 마음이 약하지만 화도 잘 내서 이럴 때 잘 진정을 시켜야 했죠. 가족들에게 그때의 악몽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아 계속 말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결국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결국 전화해서 오라고 불러드렸죠. 아들에게 너 혼자만 오라고 하자 잔뜩 불평을 늘어놓긴 했지만 그래도 오긴 왔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 아내가 아들을 노려보기 시작했죠. 자기 편을 들어주던 어머니가 지난번과는 달리 매섭게 노려보고 있자 아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왜 부르셨어요? 네 여자친구 이야기다. 그 친구 이야기 긍정적인 거 아니면 전 안 들을 겁니다. 아들은 대본에 얼굴을 굳히고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막아서서 아들을 앉혔죠. 너 아버지 말씀 들어. 엄마. 아버지 말씀 들으라고. 아내는 화를 냈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아 진정시켰습니다. 아버지 10년 전쯤 무척 고생했던 거 기억하지? 네, 압니다. 아들은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입이 대빨 나와서도 일단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기억한다니 다행이네. 당신 애가 가르치던 애가 날 신고해서 재판까지 갔었지. 네, 고생 참 많이 하셨죠. 저희도 걱정이 많았고. 아들은 그때가 기억나는지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이고서 아들을 쳐다봤죠. 그때 날 허위로 신고했던 애 이름이
최수민이다. 네? 아들은 놀라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설마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설마 자기가 결혼하려 했던 여자가 아버지를 누명 씌워 신고했던 여자라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아들은 한참이나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전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내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이제 알겠니? 세상에. 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일진이었다고만. 그랬겠지. 그때 우리 가족이 너무 고생해서 그때 일을 다시 일깨우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어쩔 도리가 없구나.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들은 멍해져서 잠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속으로 다시 그 사실을 곱씹기 시작했죠. 말도 안 되는. 그래놓고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꼬리를 쳤던 거네요. 대체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 사진 동호회였어요. 직장인들이 모이는 동호회였는데 거기서 만났죠. 제 직장을 듣더니 적극적으로 다가오길래 예쁘기도 해서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여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아들은 배신감이 차오르는지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고집도 세지만 화도 잘 내는 아이였죠. 다혈질이었어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너한텐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더냐? 네, 아무런 이야기도요. 저한테는 그저 학생 때 조금 엇나가서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다는 얘기만 했어요. 에휴, 그래. 걔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거짓말을 참 잘했다. 전 머리가 아파 한숨을 쉬었고 아들은 분노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냥 질 나쁜 학생이었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종류의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었죠. 저 그 여자하고 결혼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리실 땐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아들은 한참이나 앉아서 분을 사귀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전 고맙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결혼하겠다고 떼쓰던 애가 말입니다. 그래, 난 그걸로 됐다. 그런 애를 우리 집 가족으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헤어지긴 헤어질 건데요. 그냥 얌전히는 못 헤어져 주겠습니다. 그럼 뭘 어쩌려고? 적어도 아버지가 겪었던 일만큼은 고통받게 해야죠. 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셨어요. 심지어 단기간도 아니었잖아요. 아들의 말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심리적인 충격과 더불어 사회적인 평판이 너무 충격적으로 떨어져 밖에 나갈 용기가 안 날 정도였죠. 그래도 가족들이 절 든든하게 믿고 지지해줘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말입니다. 아들은 한참이나 무언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죠. 누군진 몰랐지만 일단 받았더니 어떤 여자가 찢어지는 소리로 울면서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왜 이래요, 나한테? 네가 사람이야? 여보세요? 누구신지?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이 개자식아! 뭐라고? 저는 어리둥절해서 소화기를 귀에서 뗐습니다. 아니, 너무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니까 거기에 타격을 입는다기보단 그냥 듣기가 싫었어요. 여자는 마구 소리를 질러댔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너 때문에 이제 나 살 수도 없어. 내가 죽으면 다 너네 가족 때문이야. 전 이게 누구인지 알 것 같아 잠시 그 말을 들어주다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최수민이냐? 그래, 이 개자식아. 선생이라는 게 학생을 이런 식으로 괴롭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 드디어 미친 거냐? 네 아들 시켜서 날 괴롭혔잖아. 아들이 뭔가를 한 모양이었어요. 전 더 이상 말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서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전 그냥 그대로 받지 않았어요. 아내한테도 집 전화는 받지 말라고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기에 물어봤죠. 얘야, 너 최수민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 네, 헤어졌어요. 그냥 헤어지기만 한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들은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눈치였지만 제가 말해보라고 하자 곧 입을 열었습니다. 걔 정말로 유치원 정교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아, 그래? 그럴 것 같았다. 사실 유치원 선생님은 아무나 되나요? 아이들 다루면서 그만큼 끈기도 있고 잘 버텨내야 될 수 있는 직업인데 제가 아는 최수민은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었습니다. 걔는 자기가 피해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누구라도 할퀴어서 상처를 내는 애였으니까요. 보조교사라고 이름은 붙이고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양이었는데 맘카페에 그 유치원 쪽으로 소문을 좀 냈어요. 요즘은 반응이 빠르게 오더라고요. 뭐라고? 일진 학생이었다고요. 난리가 났던데요. 유치원 보조교사가 불량 학생이었다니 애들 엄마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장 쫓겨났던 모양이에요. 아들은 그 말을 하면서 씩 웃었어요. 전 어처구니가 없어 너털웃음을 웃었습니다. 최수민 그게 저한테 전화해서 네가 한 짓이냐고 소리를 질러댔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거라고 다른 곳으로 직장 옮겨도 또 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마주 말해줬어요. 진짜로 할 거기도 하고. 아들은 독한 눈빛을 하고선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전 거기까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아들을 만류했어요. 그런 소리는 말아라. 네 인생을 살아야지 왜 그 애 때문에 인생을 낭비해? 낭비하는 게 아니라 복수하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그동안 오랜 기간 고생하셨는데요. 아니, 그런 애랑은 엮이지 않는 게 가장 상책이다. 저는 혹시라도 아들이 쓸데없는 짓을 더 할까봐 한참 그 애와 말을 하면서 달래주었습니다. 아들은 다혈질이고 불같은 데가 있어서 말한 대로 똑같이 최수민한테 계속 복수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양아치 같은 여자와 계속 엮이는 게 모범적인 저희 아들한테 좋을 리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런 뜻이시라면. 제가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니 아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도 더 이상 엮이지 말라는 제 뜻을 알아들은 거였죠. 그 후로 아들이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최수민한테서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에 슬쩍 물어보자 더 이상 말도 못 꺼내게 길을 죽여놨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써서 괴로웠던 기간이 몇 년은 좋게 됩니다.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끝도 없이 뒤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곤 하죠. 거기에서 벗어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저희 가족들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아들이 행한 것이 사실 조금 극단적인 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인생의 복수를 한 것 같아서 시원하긴 하더군요. 아들은 그것이 결코 과한 게 아니라고 아버지는 너무 쉽게 용서하신 거라 말했지만 전 사실 그 애를 용서한 게 아니거든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라고 했더니 아들은 그냥 웃었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다시 다른 여성을 사귀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 여성은 아주 얌전하고 소박한 최수민과는 정반대의 여성이었죠. 저희 부부 모두가 무척 축복하는 결혼이었고 실제로 결혼 후에도 전과 똑같이 저희한테 너무나 잘해주었어요. 저희 역시 최선을 다해 며느리에게 잘 대해주려 노력했고요. 그 못된 최수민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후로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넌지시 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긴 한데 피식 웃으면서 아마 취직도 쉽지 않고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혹시 아들이 그 일에 뭔가 손을 댔던 건 아닌지 궁금했지만 일부러 거기까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면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걔가 더 이상 우리와 엮일 일이 없다는 것만 알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 내외와 더불어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순해서 퇴임까지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듯합니다. 교직 생활에서 힘들지 않았던 적이 없지만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의 일이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풀리고 났기에 그 부분도 편안해졌고요. 이렇게 사연 유튜브에 보내어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 또 속이 더 편안해질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